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날이 덥습니다. 오늘 8월 8일 입추죠. 뭐, 입추여서 그런지, 뭐, 어떤지 하여튼, 뭐, 좀 덥긴 한데, 뭐, 가을이 그렇게 머지지 않았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어, 뭐, 오늘, 뭐, 저, 잼버리, 어, 여기 청소년들 뭐, 태풍 때문에 새만금을 벗어났죠. 뭐 그래 아무튼 윤통이 이제 나서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원래 휴가도 오늘까지였는데 오늘 뭐 용산에 출근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빨갱이들은 지금 자기들도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점점 자신들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갈수록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그런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됐고 또 자기들이 뒤질 거라는 걸 누가 기획하고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이제 그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뭐 물론 빨갱이들뿐만 아니고 뭐 대부분이 다 이제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뭐 제목을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치는 일들이 누구에 의해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하고 불쌍한 빨갱이 시기들이죠. 이제 막 불쌍한 단계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뭐 오늘도 보니까 조금 여기저기서 신호가 오죠. 뭔 일이냐 하면 제가 아까 보니까 그래 이거 8살 어린이를 활동가라며 불러 대통령 성토케 한 야 오염수 간담회. 이게 딱 진짜 북한 생각나잖아요. 북한 생각. 북한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이제 발언을 하게 만드는 거. 이거 정말 그 어디 뭐 파쇼 국가, 독재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 입으로는 뭐 민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자기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빨갱이라는 거예요. 빨갱이. 제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얘들을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얘들이 이전에 뭐 자기들이 막말로 뭐 독재 타도를 외칠 때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린이를 동원한다든가 했을 때 그때 자기들이 했던 뭐 말이나 이제 뭐 행동 발언들을 되돌아서 본다면 지금 자기들이 오늘 하는 이 행동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이고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짓거리인지는 명약관하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아이가 뭐 그래 이제 갈 때까지 다 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문 정부 때 만든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 현실 안 맞아 다 바꿔야 흉기를 맨손으로 막으라는 식이다. 경찰관은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 권총, 테이즈건, 경찰봉, 방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무기 사용의 근거가 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인데 일선 경찰에서는 흉기를 맨손으로 막으라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규칙에는 권총은 범죄자가
생명,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최후수단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권총 조주는 대퇴부 아래 등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위를 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인 한 경사는 규칙은 위급할 때 권총을 사용하더라도 범인의 허벅지 등을 조준하라고 하지만 권총의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면서 권총을 썼다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총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이 5대 강력범죄 138만 620 사건을 진압하면서 권총을 쓴 사례는 15건에 그쳤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경감은 무기를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 손목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총을 쏘는 상황이면 절박하고 총각을 다투는 때인데 굉장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항해 경찰도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런 지침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청 인권위원인 이희훈 전문대법 경찰학과 교수도 예외적으로 현장 경찰관 차량을 인정해주는 경우를 명시하는 등 매뉴얼을 현실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 보시면 흉악범 대응 약화시킨 범죄자 인권 강화 조치, 사형 집행 중단,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형 단 한 건도 집행 안 해. 방화로 40명 사상한 A씨 등 사형 확정 59명 집행 안 돼. 범죄자 신상 비공개, 노무현 정부 당시 인권위 권고로 경찰이 범죄자 신상을 비공개하로 했다. 예외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자 기소 전에만 공개 가능하다. 경찰 무기 사용 제한, 노무현 정부가 경찰 무기 사용 최소한으로 축소, 형사처벌, 민사소송 우려로 흉악범에도 소극적 대응. 보세요. 빨갱이 새끼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빨갱이 새끼들이. 근데 이제 뭐 정상화가 되어 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경찰대 나온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 경찰들 이런 데는 왜 목소리를 안 높일까요? 경찰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죠. 그 전교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선생들이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전교조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죠. 결국에는 이 교사가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뭐 전교조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다가 일반 교사들한테 나서지 말라고 욕 처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도 뭐 이화영 재판이 이제 파행이 됐다고. 그래 봤더니 이제 무슨 이유인가 싶어서 봤더니 아니 그래 이 기사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야 참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죠. 불쌍한 인생들. 아까 저기 그 애들 동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애들 동원하는데 그 모습이 뭐 독재고 파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습들이 어떤 겁니까? 종교죠, 종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다 는 이유로 자식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뭡니까 소설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그게 그러니까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식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그 세뇌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오염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가 뭐 자기 자력으로 왔겠어요? 부모 따라 왔겠지. 그래서 그게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그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거지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어렸을 때 그냥 제가 고2 때인가까지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저한테는 그게 뭐 정말 어떤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하나의 생활이었어, 생활. 그 여기서 이제 댓글 다는 것들도 보면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뭡니까 그래 또 이제 저기 여론을 호도하고 이제 왜곡시키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더 이상 자기 편 외에는 안 먹히는 거죠. 그 얘들 덕순과 얘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검찰이 이제 저기 그 협박을 해가지고 회유를 해가지고 유화영이가 이제 진술을 번복한 거다 해가지고 조수하고 뭐 이거 저기 재판부에 냈는데 재판부에서 그러면 아니 이거 뭐 이화영이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했더니 이화영이가 나 그런 거 처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검사하고 막 싸우고 땡판 치고 사임계 내고 퇴정했다고 하죠. 그 결국에는 목적은 뭡니까? 그냥 재판 지연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는 보니까 또 뭐 검찰이 당했다 하면서 뭐 또 뭐라 아니 그게 빨갱이 새끼들이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어디선가 보니까 거기가 아마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유우파 방송일 거예요. 그 썸네일이 뭐라 되어 있냐면 검찰이 저기 이재명한테 당했다 하면서 썸네일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휴, 그래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아휴 참 씨발 저런 것들도 뭐 정치평론 한다시고 씨발 앉아가지고 아휴 참 진짜 물론 뭐 방송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그 어그로 끈다고 저 썸네일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체 그 썸네일이나 그 제목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방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든 썸네일에 있는 그것만 놓고 보면 아휴 씨발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지연한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도움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구속 사유만 늘어나는 거라니까.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파행됐으니까 다음 주는 쉬는 날이고 그래서 22일 날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했으면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저기 빨갱이 새끼들이 검찰을 향해서 또 뭔가 좀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아니 9월 정기국회 전에 빨리 소환해라. 회기 중단시킬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아니 씨발 재판이 이제 22일로 연기가 됐잖아. 그럼 20일로 연기가 됐으니까 어차피 검찰은 지금 그 재판을 보고 유한영이가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보고 이제 소환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럼 22일 날 그러면 이제 보고했다. 그러면 당연히 씨발 22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저기 소환 날짜를 조율할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씨발 8월 말이 돼야 소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소환하고 또 뭐 이제 뭐 증거 보충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또 시간 걸릴 거 아니야. 그럼 9월 1일 날 씨발 정기국회
뭐야 정기국회 이제 저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정기국회는 회기를 중단시키거나 못한다고. 그러면 씨발 그래 9월 이후로 뭐 빠르면 그래 뭐 9월 한 초중순쯤에 이제 또 체포동의안이 던져질 건데 그럼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씨발 표기를 붙여야 되잖아 이 병신들아. 그럼 그게 되놓고 이제 검찰에다가 또 욕도 못하잖아 이 병신들아. 와 진짜 대가리 나쁜 새끼들. 아니 나도 뭐 법이고 뭐고 저도 모르는 공돌이라고 했잖아 평생을. 씨발 그래도 나도 이 정도 딱 그 뭐야 이 왕구가 그려지는데 아니 그러게 이게 병신 새끼들이 진짜. 아휴.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 회기 그 저기 회기 내에 던져지니까 씨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저기 표기를 붙여야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부결이 되면 여론에 이제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래도 뒤지는 거고. 그럼 이제 가기를 시킨다. 그럼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씨발 구속이지 병신들아. 아니 국회에서 씨발 얘 구속시켜도 되니까 씨발 얘 구속시켜줘 씨발. 가계부 던져줬으니까 씨발 그래 영장전담 판사 그 새끼도 이제 아이고 씨발 모르겠다 씨발 그래, 국회에서도 씨발 그래 체포하라고 동의했으니까 에라이 씨발 구속시켜 씨발. 별 부담 없이 씨발 그래 구속시킬 거 아니냐 이 병신들아. 아유 씨부랄 새끼들. 야 씨발 저기 그 뭐야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개딸년들아. 저 추석 때 집에 가지 말고 어항구치소 갈 준비해. 아유 씨부랄 것들아. 어방구치소에 씨발 사식 넣어주고 하러 가라. 아유 씨부랄 것들아. 존나 무식한 것들 씨발. 아이고 씨부랄. 뭐 추석 때는 그래 어항구치소에서 뭐 시위나 하고 그렇게 하거라. 아이고 이 씨부랄. 그리고 계속 터져 나오죠. 잼버리 유치 준비한다며 해외 관광 명소들 돌고 손흥민 경기 직관한 공무원들. 보고서에는 꿈 같은 인형이었다. 씨발. 하루 종일 파리 디즈니랜드에서만 시간 보내. 행정행위 세계화 안목으로. 크로아티아 가이드 대동하고 관광지 출장. 프라하 와보니 뿌듯하고 뭉클하다. 스타디움에서 손흥민 경기 직관하고 읍면 국민체육센터에 반영 가입. 아니 씨부랄 손흥민 경기지 그 보러 가가지고 그 경기장 시설 돌아보고 뭐 지역 국민 체육센터에 반영. 아 씨발 진짜. 아니 그 부안에다가 그 국제규격의 그 어떤 축구 경기장 지을 겁니까 여러분?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잼버리 대원들 전국 8개 지역 분산 수용 숙소들에는 없어. 이거 보세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문제가 아니 하루 이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와 이거 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막 화다닥 문제가 다 해결되네. 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잖아. 야, 이게 이제 한국이란 나라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막 뭐 좀 하니까 막 뭐 금방 뭐 원상복구되고 뭐 훨씬 더 좋아지더라. 이걸 두고 바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빨갱이 새끼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그냥 빨리 해씨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대취소하고 막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비영신들.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어쩌냐? 너희들 뜻대로 안 돼가지고. 어? 아유,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잼버리 파행 전북도 기반시설 조성 유공 포상 논란. 이게 뭔 소린가 싶어죠. 아니, 기반시설 조성한 거 유공
포상을 하겠다고. 아니 이 새끼들이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걸 잘했다고 지금 포상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미친 새끼들 아냐. 전북도가 작성한 2022년 잼버리 기반 시설 조성 유공 공무원 포상 계획 자료를 보면 포상 목적에 대해 잼버리 기반 시설 및 과정 활동장 조성 등 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인 대상 포상 대해서도 관련 자료에서 잼버리 기반 시설 조성 등 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민간인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무원 민간인 포상자 모두 전북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음 바였다. 아니 보세요. 이게 빨갱이 아니야. 이게 빨갱이. 다른 게 빨갱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저렇게 행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기반 시설 미비라고 그렇게 지금도 떠들고 있는데 잘했다고 포상을 준다니까 여러분. 이게 빨갱이지. 뭐가 빨갱입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실 잼버리는 문재인 그래 이거 이제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거 8월 4일 거거든요. 그 금요일 거죠. 그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원래 이 문제가 많았을 때도 민주당에서도 이 대통령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안 그랬거든요. 저도 말씀드렸듯이 그야 찌빠들아 또 기식고 잘 들어 개딸년들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야. 제목에서도 내가 그랬잖아. 이 모든 상황들이 도저히 너희들은 이해가 안 갈 거야. 아니, 어쨌든 여전히 방송도 씨발 훨씬 힘이 센데 왜 씨발 의도대로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제가 이때까지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이 분란을 계속 조장시켰다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조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저 빨갱이 새끼들 그냥 저기 국힘하고 계속 싸우게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대통령실에서 저기 정부에서는 그냥 계속 물밑 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민주당 저 빨갱이 새끼들이 대통령실이고 뭐고 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씨발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새끼들이 왜 조용하지? 이게 계속 뭐 정쟁이 돼가지고 개싸움을 또 해야 국민들이 또 뭔데 하면서 또 저 개새끼들 이 손가락질하면서 또 욕을 할 텐데 정치권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들 봐라. 이전만큼 그렇게 전투력이 없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일날 대통령실에서 경향신문하고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경향신 그도 개항에다가 그 빨갱이잖아. 먹잇감을 던져준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에 연일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생존 체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미숙한 운영에 대해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며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지금은 행사를 잘 끝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무 준비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안전을 위해 행사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다. 여러 가지 저기들은 문제를 개선하면서 행사를 차질 없이 안전하게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당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고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얘 빨갱이 새끼들아. 이게 딱 보면 이 싸움을 그래 저기 너희들 그래 왜 남탓 한다고 얘기하잖아. 남탓만 밖에 할 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남탓을 왜 지금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오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감이 안 와?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씨발 그래 그 싸우라고 병신아 미끼를 던진 거 아니냐? 여기서 나오잖아. 그래도 이해 안 되지. 병신들아. 이게 아직도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렇게 당하고 그냥 뒤지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이날 전까지 이 말 하기 전까지 빨갱이 새끼들도 정부를 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거 행사를 저기
중단하거나 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그 말만 계속 했어요. 왜냐,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거든. 이거 키워봐야 자기들한테 듣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막 좋게 무마시켜가지고 그래 좀 욕 먹는 거야. 그래 어차피 욕 먹는 거야. 씨발 그래 현 정부가 뭐 저 전 세계에서 욕을 하면 그걸 뭐그 현 정부가 욕 먹는 거고 아예 씨발 그래 막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몸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만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가만 보니까 이 씨발놈들 봐라. 이게 이 새끼들이 이전처럼 그렇게 묻고 뜨고 두드려줘야 국민들도 다 알고 나중에 우리가 씨발 감찰하고 막 이 감사하고 할 확실한 명분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조용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지른 거지. 그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개항에다가 한 거지. 개항에다가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면 개떼같이 일어나가 또 씨발 기사 쓰고 막 지랄 또 대통령실 욕하고 막 날 또 전정부 탓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씨발 그래 저기 당에서도 이제 이 문재인 탓이다 씨발 하니까 바로 민주당이 그 순간부터 바로 전투 모드로 들어갔잖아요. 기존에 그 물고 씻고 뜯고 하는 그 전투 모드로. 그러니까 이 병신들아 내 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봐. 이게 과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니야? 병신들아. 한심한 새끼들. 이게 다 기획된 거라니까 병신들아. 그러니까 아까 그래 추천일에 뉴스 들으니까 바로 뭐 얘기 나오대요. 국무조정실에서 대회 끝나자마자 감찰할 거라고 전북도 하고 여가부하고 제가 얘기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딱 되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니 제가 뭔 정보가 있어요. 아무 정보 없잖아. 근데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걸 내가 제일 먼저 저기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측이 딱 맞잖아.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여가부 전라북도 씨발 부안군 탈탈탈 틀릴 거라고. 제가 그 2일인가 3일인가부터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 정확하게 들어맞잖아. 제 말이 왜 들어맞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저기 무속이라 내가 이게 무속이냐고 씨발 과학이다 과학. 그건 무슨 과학이라고? 윤통을 씨발 정확하게 지금 꿰뚫고 있다는 거지. 이 찌빠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이 상황도 지금 씨발 윤통이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60억 씨발 작년 7월 달에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지원해 줬다잖아요. 그때는 뭐 그냥 윤통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달한다고 줬겠어요. 속으로는 다 생각했지. 씨발놈 봐라. 예산을 씨발놈이 딱 직접적으로 1,000억을 넘게 가져가고 그 매립한다고 2,000억 가져가고 그 외에 씨발 뭐 공항 만들고 뭐 한다고 10조를 넘게 가져가 놓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돈을 달라고 하네. 그때는 막 괜히 또 문제 일으키면 좀 또 예산을 안 주면 또 뭐 처음부터 좀 너무 그러니까 아 그래 알았다 예산 줄게. 그러니까 윤통도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래 어차피 또 60억 줘봐야 또 너희들 닦아 쓰겠지. 그 열심히 닦아서 씨발놈들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뭐 60억 줬어. 근데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안 준 거지. 그 아까 뉴스 들으니까 그래 그 올 2월 달인가 그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뭐 배수 시설하고 이거 저기 막 이거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안 고쳐진 거지.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명분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 쳐죽일 수 있는 이 빨갱이 새끼들 도륙낼 수 있는. 그리고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죠. 이 찌빠 새끼들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다시 조금만 한 발 물러나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봐.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 새끼들아. 내가 예측한 게 맞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씨발 그래 저기 여가부하고 꼴패미하고 빨갱이들 그 저기 카르텔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탈탈 틀릴 거라고 했잖아 내가. 근데 오늘 뉴스에 나왔다 병신아. 여가부하고 전라북도. 그럼 부안군은 뭐 당연히 부안군도 포함이지. 찢어서 이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했을까? 과학이다 과학 씨발놈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이게 전북일보입니다.
이게 보시면 2020년 11월 5일 3년 전이죠. 지방정부 주도 잼버리 제목이 딱 되어 있잖아. 저 지방정부 주도 잼버리 준비하는 이민숙 전북도 잼버리 추진단장.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다른 잼버리 대회보다도 특별한 축제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세계 최초로 지방정부가 국가적 행사로 기획하고 있고 전북도민 희망을 땅인 새만금에서 개최된다는 점 역시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잼버리가 1000일 남았습니다. 잼버리가 새만금 발전과 전북을 알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열정을 쏟겠습니다. 봐,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전북 일보에서 3년 전에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잼버리 타이틀 이렇게 달았잖아, 씨발까다. 근데 뭐 아니 그리고 뭐 지금 또 보니까 뭐 집행된 게 뭐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집행됐다고, 2022년도에 뭐 80%가 집행됐다고. 그거 가지고 뭐 전 정부 책임이다. 아니 씨발놈아, 아니 예산이 집행된 거하고 정부 책임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아니 예산을 집행한 거는 전북도가 다 집행했잖아, 이 병신아. 아니 그러고 만약에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면은 아니 씨발놈아, 예산 타간 게 2018년이라며. 그러면 이때까지 뭐하고 예산 집행 안 하고 뭐하고 있다가 1년 남겨놓고 예산 집행하는데 이 씨발 것들아. 그럼 5년 동안 그냥 탱자탱자 날았다는 얘기 아니냐? 아 이미지에 그걸 논리라고 내세우면서 뭐 윤통을 까고 있어, 병신아. 그걸 씨발 진짜. 야이 씨발 개딸, 야이 18년들아. 이거 욕 아니다. 김웅정이가 씨발 18년이라고 했다. 18년. 정신 좀 차려, 이 18년들아. 어? 그리고 이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지금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나라야.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뭐 새만금 공항 또 뭐 잼버리 무슨 기념관인가? 근데 그거 완공이 내년이라면서요. 아니 씨발, 대회를 올해 하는데 대회하기 전에 완공이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 대회 끝나고 씨발 1년 후에 그 무슨 행사장인가 뭔가 뭐 하여튼 기념 건물인가 뭐 만든다고 그리고 공항도 예타 면제까지 했는데도 내년에 착공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윤통이 물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할 겁니다만은 과연 가덕 신공항이 제대로 만들어질까? 2030 전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덕공항 가덕도는 내해가 아니에요. 제법 깊어요. 그럼 매립도 하고 또 깎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처럼 또 내일 모레 태풍 온다잖아요. 한참 공사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오는 태풍처럼 씨발 내륙을 관통하면서 바로 직격하고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몇 달치 공사해놨던 거 다 망가질 거 아니야.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씨발 그래 이 좁은 땅덩어리에 김해공항 좀 확장하면 되는데 그 위치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지금 김해공항 위치가 대구 쪽에서 오기도 좋고요. 저쪽 경남에서 오기도 좋고 부산에서 가기도 제일 그냥 최적의 저기 위치인 거는 맞아요. 근데 가덕에다 가면 부산에서도 가기가 힘들어. 씨발 대구 쪽에서도 오려면 한참을 더 들어가야 되잖아. 마산 창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지도 펼쳐놓고 보세요. 지금 김해공항이 있는 그 위치가 대구 경북에서도 오기가 엄청 편해요. 그래서 서부 경남 그쪽에서 오기도 편하고.
그 뭐 당장은 아니니까. 그래. 이게 또 그래서 그래. 그 제가 방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안 맞다고 했는데 왜 안 맞냐면 우리나라는 5천 년 동안 지방자치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이나 유럽은 지방자치가 잘 되죠.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용어를 이상하게 잘못 쓰고 있는데 봉건시대라는 용어를 우리나라는 봉건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왕조시대만 있었어요. 봉건시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뭡니까? 뭐 지방 영주라고 하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왕이 있고 각 지역의 그 영주들이 왕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지방 토호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만약에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 있을 때 자기 사병을 만약에 전쟁을 한다 또 옆나라하고 그러면 자기 사병을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외교하고 국방만 중앙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영주가 알아서 다 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일본도 막부시대 하잖아요. 다 그 봉건시대였잖아. 봉건시대. 일본에 그 왕이 있었고 각 그 지방에 뭐 막부라고 하잖아요. 있어가지고 모든 걸 이제 그 지역에서 다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교 국방에 대해서만 왕이 관장하는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게 지방자치 그게 지금 현대의 지방자치로 발전해 온 거예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봉건시대가 없었다니까. 5천 년 동안 지방에서 관리를 파견하기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같은 이것도 보세요. 지방정부 주도 잼버리 해놔놓고 지금 와서 씨발 개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중앙정부 욕을 하고 있어. 그래 지금 중앙정부 욕을 할 거면 그러니까 지방자치하면 안 된다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노무현도 지가 항상 입에 달고 다녔던 게 뭡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된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만약에 윤통이 들어서 이제 저기 취임하고 나서 만약 그래 저기 7월달에 그래 각 단체장들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래 김관용이라고 했습니까 이 새끼 이름이 전북도 도지사 이름이 그놈이 만약에 그래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윤통이 야 씨발놈아 1,000억을 넘게 가져가라 놓고 그 돈 다 어디다 쓰냐고 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게? 그 윤통도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 씨발놈들 일단 알았다 그래 달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딱 그래 60억 딱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역 한번 보자고 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또 지랄했을 거 아니야. 아니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왜 그걸 간섭하냐고. 지원만 해라 너희들은. 대회만 뭐 문제없이 잘 치러내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씨발 또 지랄했을 거 아니냐고. 그걸 다 하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작년 7월달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딱 한 번 도와주고 더 이상 끄는 거예요. 그러면 윤통은 당연히 씨발놈 그걸 알아서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또 한번 탈탈 털어줄게. 그래 이제 보니까 문제가 생겨. 당연히 문제 생길 걸 알고 있었지 씨발. 6월달에 그 가가지고 다 체크 다 했으니까.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딱 이 지금 정쟁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개싸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딱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이 빨갱이 새끼들이 적극적으로 저기 물고 씻고 뚝구를 안 하네. 그러니까 이거 저기
휘발유 끼얹어 준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씨발놈들아 빨리 좀 싸워봐라. 너가 씨발놈들아 너그 정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산도 너희들이 다 줬잖아 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문재인 전 정부 탓을 하면 그거 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바로 이제 개싸움 벌어지잖아요. 이게 다 작전이라니까 이 병신들아. 아직도 이해 안 되지. 그렇게 살짝 뒤져 새끼들아. 그리고 봐봐라 씨발놈아. 지방정부 주도로 한다고 했잖아. 저거들이 야이 빨갱이 새끼들아. 뭐 탄압이니 지랄이니 소용없어 이 새끼들아. 이때까지 씨발 1년 동안 윤통 스타일 겪었잖아. 언론이고 지랄이고 그렇게 물고 싶고 뜯어도 씨발 그냥 마이웨이잖아 마이웨이. 그리고 이거는 다 지금 얘기 딱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다 계획 세워놨던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 줄게 그래 한번 보자 그래 대회 얼마나 잘하나 잘 치나 두고 보자. 그래 지금 왜 이게 또 제 얘기가 뒷받침이 되냐 하면은 지금 이 뭡니까 그 새만금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막 그 이 숙소하고 이거 숙소 대단하다 했는데 또 아무 일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는 또 그러더라고요. 아 뭐 숙소까지는 해결이 되는데 이제 뭐 그 식사하고 이건 또 어떻게 될까? 그 내일쯤 되면 또 식사도 뭐 문제 없네?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 저기 뭡니까 이거 급박한 이 상태에 닥쳐가지고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4만 명이 넘는 인원을 갖다가 통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니 뭐 이 빨갱이 새끼들 하는 말이 중단하고 뭐 그냥 그만둬야 된다고? 아 씨발라면 그러면 안 되지. 생색도 내고 빨갱이 도력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문재인이 저 개새끼들 때문이다. 저 문재인 저 개새끼가 그랬다. 그러니까 바로 씨발 또 막 개떼같이 언론에서 물고 또 전정부 탓한다고. 그러니까 또 바로 또 물고 씨발 그 빨갱이 새끼들 또 뭐 씨발 또 전정부 와 정말 뻔뻔하고 무능하고 막 전정부 탓하냐고. 아이고 병신들아 이 아유 씨발아 이 뒤질 준비를 하고 있어 이 새끼들아. 아 여러분들 제가 괜히 그 일타강사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들 방송 듣고 있으면 제가 일타강사 맞잖아요. 제가 예측하는 대로 다 딱딱딱 맞아 들어가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이 뭐 온열 질환자 나오고 막 난리 났을 때 바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씨발 이제 대회 끝나고 이 씨발 탈탈 틀리겠다고. 탈탈 틀리겠다고. 그 바로 나오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바로 그러잖아요. 일단 대회 끝나고 아 정말 아니 그래 저기 아까 몇 시간 전에 이제 저기 연합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연합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타이틀이 딱 이거지 않습니까? 일단 유종의 거두자. 잼버리 종료 뒤 대대적 감찰 전망. 철저 규명해야.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입되는데 파행 이유 뭔지 국민 궁금해해. 조직이 전북도 여가부 예산 등 들여다볼 듯. 공식적으로는 시기상조 신중 모드. 아유 빨갱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1년 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냐고. 전략을 바꾸라고 내가 병신들아. 아유 씨부랄놈들 뒤져봐라 이 개새끼들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